예,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조정 권역인데 또 뉴스 악재를 만나면 조금씩 흔들리고 변동성이 여전히 큽니다. 오늘 시황 해설 그리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월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발 시한폭탄 또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중국에서의 또 이제 부동산 업체 디폴트 우려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하면요.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좋게 생각한 범위 내에서 나왔는데 금요일에 썼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부담 주면서 인플레 우려가 나스닥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하락했고 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지금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지금 또 재무부에서 장기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기준 채권 금리가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채권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주식 시장 역시도 동시에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오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 와중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시장은 약간의 조정 혹은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약간의 리밸런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채권 시장 흔들림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주가를 미국 끌어올린 게 대형 기술주들인데요. 이게 좀 주춤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국내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빅테크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2차 전지 매수 공백을 반도체저들이 못 받아주고 반도체도 약한데요. 반도체 전반적인 지금 시각은 좀 하반기를 대비해서 사모화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괴리가 커져서 우선주에 좀 또 투자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먼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애플의 실적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일단 우리가 아이폰을 기준으로 애플의 주가를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일단은 시장 기대치에는 만족한다라는 거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퀄컴이 여기에서 또 큰 한 방을 날렸죠. 하반기 때 스마트폰 판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플과 퀄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또 시황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보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TSMC 역시도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AI가 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단언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한 달 동안 TSMC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듯이 내년 연말을 바라보고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 말이 아니고요. 네, 내년 말까지는 네.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가 상승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 사이클에 어느 정도 한 50% 정도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정은 한 번쯤 거치고 가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시황일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주하고의 괴리율이 커져서 투자해볼 만하다는 생각 여쭙는데 그러면 지수가 좀 올라가고 받쳐준다는 전제하지 주가가 밀리는 구간에서는 또 큰 의미는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배당에 대한 정책을 바꾼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을 주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2020년도 연말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넘어갔던 것은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힘이 아주 강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준으로 3년 동안 벌어놨던 돈에서 기존에 지급했던 배당을 제외하고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의 50%가 남는 돈이 있으면은 특별 배당을 올해 연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번 사이클에서는 요게 50%를 미달할 것 같다. 즉 올해 연말에는 특별 배당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특별 배당을 제외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단순 배당률을 놓고 보시면은 현재 2.5%에서 2.6%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에 있는 대형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주주환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괴료율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괴리율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매우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이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신 것 같고요. 주제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국은 경기가 좀처럼 회복이 안 돼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2의 헝다 사태로 우려가 되고 있는 지난번에 헝다에 이어서 이번은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못해갖고 디폴트 우려에 빠졌다. 이게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 아직 개장 안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제 중국은 뭐 당연히 밀리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이머징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주말 사이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컨트리 가든이라는 기업이 약 300억 원 정도의 돈을 갚지 못하면서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내 위안화 채권과 역의 달러 채권이라고 두 가지 시장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터진 곳은 영내 위안화 채권이고요. 과거에 헝다나 완다 사태를 보더라도 영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공산당이 개입을 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다만 역의 달러 표시 채권까지도 이제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 대한 신용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게 과거에서도 이제 헝다나 완다 사례에서도 약간은 중국이 이제 직접적인 개입을 하면서 막아냈다라는 점에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조정을 기다리는 시장에 하나의 조정의 재료가 되고 있고 그리고는 일본의 YCC,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시장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좀 더 큰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헝다 사태도 사실은 이게 시장 논리로 하면 충격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덮어놓고 가더라고요. 이번 상황들도 학습 효과가 좀 있기는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중국 자체의 경제 상황은 이제 안 좋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이 단체 관광객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국내 이제 중국 관련주, 소비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꽤 큽니다. 예. 이건 사실은 강도의 문제지 하루 이탈에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접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강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리오프닝 섹터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수급에 의한 상승인지 혹은 실적 기대감에 의한 상승인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테마로 묶여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2년 혹은 3년 동안 많은 부채를 이제 쌓아놓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유상증자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들 그리고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수혜를 받아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라는 점에서 수급인가 혹은 정말 탄탄한 실적에 의한 상승인가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적이 가시화되고 쭉쭉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사실 많이 눌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기대감과 수급에 의해서 좀 더 기초 기대감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장이 안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좀 큰 이슈가 잡히면은 네. 매수 매도가 이쪽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발표 시즌 혹은 그 전에 뭔가 추가적인 뭐 증자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하나 발생하고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은 한순간에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펀더멘털이나 실적의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뭐 대체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눈여겨볼 섹터는 그럼 어디입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정 심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 4.5%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는 가야 뭔가 채권 시장이 됐든 주식 시장이 됐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8% 정도에서 마감됐다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은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이번 주에 경제 지표를 보시더라도 미국의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는 딱히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만한 뭐 실적 발표라든지 경제 지표 발표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조정이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증가할 수 있으되
지금 한 2, 3주 정도 동안 조정을 받은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본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이럴 때 어찌 보면은 단기 수급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 이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조정 관점의 뷰들을 계속 주셨고요. 그런 관점 하에서 그러면 저점 매수할 만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종목인지 오늘 두 기업 준비하셨죠? 첫 번째는요? 제가 한 2주 전쯤이었죠. 이 자리에서 정말 살 게 없다. 그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살 게 없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조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던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MSCI 편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수급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A2K 프로젝트가 유튜브에 공개가 되면서 일단 뭐 조회수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팔로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는 여전히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JYP는 주가가 지금 11%나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MSCI 대형주 지수에 편입이 됐고 실적 발표하면서 워낙 기대치가 높아가지고요. 최대 실적인데도 기대에 좀 실망이 나오면서 오늘 시간에서 금요일 날 많이 빠졌고 6%인가 오늘 11%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 매수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앞서 잠금 해제에서는 JYP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테이버님은 저점 매수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또 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JYP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고려신용정보라고 조금은 작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볼 때 말 그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 약간 주목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현재 채권 시장이 특히 뭐 미국의 장기 채권 시장이 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는 중국의 디폴트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수급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이제 불황형 주식으로 꼽히는 거잖아요. 그죠? 경기가 이제 안 좋을 때 주목받는 회사 고려신용정보고요. 엔터주는 아까 이제 JYP 얘기하셨는데 뭐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전반적인 엔터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엔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라는 점, 그리고는 K-팝이 계속해서 조금 수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는 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인데 지금은 접근 자체가 이제 JYP도 예를 들면 뭐 중기적으로 실적이나 기간에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좀 단기 낙폭으로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봐야겠네요. 네,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8월 말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수급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할 만하고, 그리고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모아나가시면은 굳이 손해는 보지 않는 섹터가 엔터가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끝나기 전에 혹시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잠깐 전반적인 걸 여쭤봐도 될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도 약간은 뭐 탄산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판가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지금 양극재 업체 3분기에도 우려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또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6년, 2027년까지는 증설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증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분할 매수를 하고 좀 많이 오르면 분할 매도를 하는 변동성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투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굳건히 아마 그 믿음이 있는 종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조정 양상이 펼쳐집니다. 보수적인 상황에서의 접근 전략, 오늘 테이버 작권인가 시장 전략, 저점 매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